정말 기가 찬 업무 이메일 하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따위 이메일을 쓰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메일 쓰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처장입니다. 지금은 맥주 사러 나가는 길인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 다 이메일과 메신저 기반으로 업무를 보시지 않나요? 근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하도 기가 차다면서 메일을 하나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토스해 줬어요. 저 위에 제가 블러 처리해가지고 띄울 텐데, 일단 한번 보시면 그냥 내용 모르고 봐도 메일의 내용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냥 빡빡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읽는 사람이 읽기 싫게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면 뇌가 혀끝에 있냐, 말하는 거랑 글 써놓은 거랑 이렇게 봐도 안에 별 내용 없으면 뇌가 없나?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토스해준 메일을 보는데 내용이 그냥 뇌가 손끝에 달려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냥 메일에서 음성 지원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이 원래 하는 이야기대로 그냥 구구절절 주구장창 그냥 하염없이 써놓은 그런 이메일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되게 당황스럽다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토스를 한 건데, 제가 이제 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뭐 어때? 나도 이메일 가지고 업무하는 그런 마케터 중에 한 사람인데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내용 그거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사실 이메일을 쓸 때 결국에는 다 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떤 업무의 진행 상태도 파악해야 되고, 업무 협조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메일 내용을 보면은 그냥 정말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메일을 썼지?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메일에 있는 이 새까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어가 더 어렵다는 게 진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는 쓰는 사람이 자유롭게 쓰니까 읽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아싸리 영어로 메일을 쓰게 되면은 쓰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읽는 사람도 힘들지만 쓰는 사람도 힘드니까 쓸 때 자기 해야 되는 말,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말, 이런 것들만 딱 골라가지고 메일을 쓰게 되는데, 한국말로 쓰니까 이게 무슨 뭐 밑도 끝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뭘 해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메일을 써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너 유튜브에 뭐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까달라고, 까주면 그거 보는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않겠냐고 라고 해서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저는 메일을 쓸 때 되게 그거를 신경을 써요. 뭐 보는 분들은 차이를 얼마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메일을 쓸 때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려고 합니다. 그 한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마침표를 최대한 짧은 길이마다 찍어주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또 줄이면 되게 보는 사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메일을 쓸 때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려고 한다. 한 메일에는 최대한 하나의 이야기만 담으려고 한다. 문장에다가 막 이야기 한도 끝도 없이 써봤자 그 메일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서브 메시지로 쓰는 경우에는 분리 포인트 찍는 거 있잖아요. 앞에 점 땡땡땡 찍어가지고 3개 정도의 서브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것들 전부 다 키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서브 메시지로 쓰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메일을 쓸 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메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메일에 언제까지라는 날짜와 시간을 쓰고 거기에 볼드 혹은 파란색, 빨간색은 너무 경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색깔을 잘 안 칠하고 파란색으로 볼드를 주거나 아니면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메일을 씁니다. 비교적 네 메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컴플레인은 별로 안 받으니까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도 못 쓰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좋지.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메일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CC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CC, BCC 들어가서 얘네들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날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이메일 한 통 때문에 그 메일을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쌍한 거죠. 불쌍한 제 친구 고통받고 있길래 이렇게 그냥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메일을 쓰는 법, 정말 이메일이 중요한데 그 이메일을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기가 찬 그런 이메일의 예시 블러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업무용 이메일 쓰는 방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싫었다면 싫어요도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